60세를 넘기고 나서부터 몸이 조용히 고장나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이면 손가락이 굽고 젓가락질하다 손이 떨리고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항이하듯 아파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겠지 하시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결합조직과 영양을 연구해온 장서윤 박사입니다. 은퇴 후에도 전통시장을 자주 찾습니다. 채소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러 갑니다. 그곳에서 저는 자주 같은 장면을 봅니다. 작은 손수레를 밀며 힘겹게 걷는 어르신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온 모습들. 그분들이 부족한 건 약이 아닙니다. 바로 몸속에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한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70% 이상이 콜라겐 재료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65세가 되면 몸속 콜라겐은 40세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관절은 마르고 신경은 보호막을 잃고 근육은 탄력을 잃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움직임 자체가 고통이 되는 날이 옵니다. 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마다 찌릿하고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뻣뻣해지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70세에 회복을 시작해 80세에 산을 오르고 손주와 뛰노는 어르신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무엇을 먹느냐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몸속 콜라겐을 다시 깨우는 8가지 채소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시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자연의 재료들입니다. 이 채소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지만 그 진짜 힘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손끝이 따끔하고 다리가 자주 풀린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신 분은 댓글에 1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누군가의 무릎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만난 68세 김명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세 걸음마다 쉬어야 했던 분이었죠. 박사님, 약은 다 먹었는데 통증이 그대로예요. 그분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평소에 색깔 있는 채소, 빨간색이나 초록색 채소는 드시나요? 그분은 배추나 무는 자주 먹지만 그런 건 젊은 사람들 먹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빨간 피망 반 개씩만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다시 뵌 김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걸으며 웃고 계셨습니다. 무릎이 안 아파요. 손톱도 튼튼해졌어요. 그분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먹은 건 단 하나, 빨간 피망이었습니다. 약도 아니고 보조제도 아닌 시장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채소 하나가 그분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진짜 변화의 시작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끝이 따끔하거나 무릎이 시큰거리는 이유, 그 원인은 단 하나, 몸속의 회복 재료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8가지 채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무너진 관절과 신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연의 공장 재료, 몸이 스스로 고치는 힘을 되살리는 열쇠입니다. 이제부터 그 숨겨진 8가지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관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채소 조리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관절 회복과 직접 연결되는 채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콜라겐 합성을 돕는 8가지 채소, 그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재료만 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 재료들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채소들입니다. 빨간 피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망하면 쓴맛만 떠올리시나요? 사실 빨간 피망은 단맛이 강하고 영양도 월등히 높습니다. 빨간 피망 하나에는 레몬보다 3배 많은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콜라겐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입니다. 콜라겐이 없으면 관절을 지탱하는 연골이 마르고 피부는 처지고 혈관벽도 약해집니다. 2020년 임상영양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섭취량이 높은 노인들은 근력이 평균 15% 높고 염증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김명순 68세님도 반 개씩 생으로 드신 후 무릎 통증이 완화됐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피망 특유의 향이 낯설다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지나니 오히려 달콤한 맛에 중독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씻어서 씨만 빼고 그냥 씹어 드세요. 아니면 샐러드에 썰어 넣거나 볶음 요리의 마지막 단계에 살짝만 넣으시면 됩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니 오래 조리하면 영양소가 날아갑니다. 요즘 손끝이 뻣뻣한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빨간 피망 반 개씩 드셔보세요. 다음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뽀빠이가 떠오르시죠?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루테인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는데 이건 눈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영양이 관절까지 잘 전달되려면 혈류가 좋아야 하는데 시금치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2018년 생물밀양원소학회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노인들은 통증 발생률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정자 65세님은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시금치 달걀국을 드신 후 한 달 만에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계단 오를 때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면 비타민 C와 함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만약 국이나 찌개에 넣으신다면 꼭 마지막 단계에 넣으세요. 오래 끓이면 마그네슘이 손실됩니다.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시금치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세 번째는 오크라입니다. 오크라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초록색의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특징인 채소인데 바로 이 점액질이 관절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오크라의 점액질은 다당류라는 성분인데 이게 관절을 윤활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절에 기름을 쳐주는 거죠. 2021년 생물학저널 연구를 보면 오크라 추출물이 연골 재생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수 70세님은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아서 앉았다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오크라를 석 달간 꾸준히 드신 후 무릎 굴곡이 회복되면서 이제는 쪼그려 앉기도 가능해졌습니다. 30초 정도만 데쳐서 간장과 참기름에 묻혀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점액질을 씻어내지 마세요. 그 끈적끈적한 게 바로 약입니다. 무릎이 욱신거리실 때 오크라 생각나신 적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누구나 아는 건강 채소죠. 하지만 브로콜리가 관절에도 좋다는 건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손상된 연골 세포를 회복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2020년 세포생리학저널 연구에서 설포라판이 영골의 염증 반응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미 67세님은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있어서 뜨개질도 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간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신 후 손가락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제는 다시 뜨개질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입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만 쪄서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세요. 주의할 점은 절대 삶지 마세요. 삶으면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갑니다. 피망과 브로콜리 어느 쪽이 식탁에 더 자주 올라오시나요? 둘 다 챙겨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5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C도 풍부해서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흥미로운 건 토마토는 익혀 먹을수록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2019년 영양학회지 연구에서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관절 통증이 평균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박철수 71세님은 어깨 통증 때문에 팔을 올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매일 토마토 반 개씩 구워 드신 후 석 달 만에 어깨 가동 범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구워 드세요. 기름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면 익혀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6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데 이 비타민 A는 연골 세포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항염 작용도 뛰어나서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7년 골관절염저널 연구를 보면 비타민 A 섭취가 부족한 노인들은 관절염 발생률이 2배 높았다고 합니다. 최영희 69세님은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져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매일 당근 반 개씩 올리브유에 볶아 드신 후 2달 만에 무릎 부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당근을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볶거나 생으로 드실 때도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지방과 함께 드세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7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속이 편한 채소로 유명하지만 관절에도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은 뼈와 연골의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염증을 억제합니다. 2018년 뼈와 무기질 연구저널 연구에서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은 골밀도가 높고 골절 위험이 낮았다고 합니다. 김순자 66세님은 손목과 발목이 자주 삐끗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양배추를 매일 드신 후 관절이 튼튼해지면서 이제는 삐끗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생으로 샐러드로 드시거나 살짝 찐 후 드세요. 오래 익히면 비타민이 손실되니 주의하세요. 8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슈퍼푸드로 불리는 채소죠. 케일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모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는 뼈와 관절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관절의 산화 손상을 막습니다. 2020년 영양과 대사 저널 연구에서 K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골밀도가 높고 관절 염증 수치가 낮았다고 합니다. 이명수 73세님은 허리와 엉덩이 통증으로 앉았다 일어서기가 힘들었습니다. K를 매일 스무디로 드신 후 석 달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생으로 스무디에 넣거나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세요. 케일 특유의 쓴맛이 부담스러우시면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갈아 드시면 됩니다. 이 8가지는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를 채워주는 채소들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게 돕고 보호하는 조력자 채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콜라겐을 보호하고 흡수를 높이는 4가지 채소를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8가지가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채소들은 그 재료가 제대로 쓰이도록 돕는 조력자들입니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돌만 있다고 집이 완성되는 게 아니죠. 시멘트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기둥도 필요합니다. 이 채소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비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트는 빨간 무처럼 생긴 뿌리 채소입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혀서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영양소가 관절까지 잘 전달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혈류가 막히면 소용없습니다. 비트가 바로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2019년 심혈관 연구저널 연구를 보면 비트즙을 마신 노인들은 혈류가 평균 20% 개선됐다고 합니다. 정미숙 64세님은 다리가 항상 차갑고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비트를 매일 구워 드신 후 한 달 만에 다리가 따뜻해지고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혈류가 개선되니 관절에도 영양이 제대로 전달된 거죠. 구이가 가장 좋습니다. 비트를 깨끗이 씻어서 오븐에 구워 드세요. 생즙으로 드셔도 좋지만 당이 걱정되신다면 무가당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트를 드시면 소변 색깔이 붉어질 수 있는데 이건 정상 반응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다리가 차갑고 무거운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비트를 드셔보세요. 다음은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파래 모두 포함됩니다. 해조류에는 요오드와 후코이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진대사가 좋아야 몸이 콜라겐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면서 조직 재생을 돕습니다. 2018년 해양생물학저널 연구에서 후코이단이 연골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숙 70세님은 손가락 마디가 부어서 반지를 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미역국을 일주일에 3번씩 드신 후 2달 만에 부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한 겁니다. 미역국이 가장 쉽고 효과적입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다시마는 무침으로 드시고 김은 그냥 구워 드세요. 파래는 전이나 부침개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해조류를 과다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요오드가 너무 많으면 갑상선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미역국 외에 해조류 자주 드시나요?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초록색 창처럼 생긴 채소인데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세포의 산화 손상을 막고 해독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게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루타치온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관절을 보호합니다. 2020년 산화 스트레스 저널 연구를 보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은 노인들은 관절 손상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김영수 68세님은 무릎이 뻣뻣해서 앉았다 일어서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일주일에 3번씩 드신 후 석 달 만에 무릎이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산화 손상이 줄어들면서 관절이 회복된 겁니다. 구이나 찜이 가장 좋습니다. 5분 이내로 짧게 조리하세요. 오래 익히면 글루타치온이 손실됩니다. 마늘과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평소 식탁에 아스파라거스 올라오시나요? 이제부터라도 챙겨 드세요. 네 번째는 고수입니다. 고수는 호불호가 갈리는 채소죠.
향이 강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수에는 비타민 C, 퀘르세틴, 글루타치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결합 조직 회복이 촉진됩니다. 특히 신경과 혈관을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2019년 식물치료연구저널 연구에서 고수 추출물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 조직 재생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순희 72세님은 손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져서 바늘에 실 꿰기가 힘들었습니다. 고수를 매일 조금씩 드신 후 2달 만에 손끝 감각이 회복됐습니다. 신경이 보호되면서 감각이 돌아온 겁니다. 잘게 썰어서 샐러드나 국물에 뿌려 드세요. 향이 부담스러우시면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점점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고수를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버무려 먹으면 향도 부드러워지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고수향 아직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네 가지는 이미 만들어진 콜라겐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8가지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식탁을 바꾸는 첫걸음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12가지 채소 기억하시죠? 빨간 피망, 시금치, 오크라,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양배추, 케일, 비트, 해조류, 아스파라거스, 고수. 이 식재료들은 콜라겐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돕는 재료들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다만 제대로 된 재료를 주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뿐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끝이 저리고 무릎이 아프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관절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세에 회복을 시작해 80세에 산을 오르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단 하나, 무엇을 먹느냐였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조직을 고치고 필요한 물질을 합성합니다. 콜라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재료만 주면 몸은 알아서 콜라겐을 만들어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콜라겐이 계속 줄어들면 관절은 마르고 연골은 닳아 없어지고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손가락은 구부러지지 않고 무릎은 펴지지 않고 걸음걸이는 점점 느려집니다. 결국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고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시장도 못 가고 손주도 안아주지 못하고 친구들과 산책도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70세에도 계단을 가볍게 오르고 80세에도 정원을 가꾸고 90세에도 손주와 공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민감하고 무릎은 부드럽게 굽혀지고 걸음걸이는 당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 한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가지 채소만 바꿔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무릎과 손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빨간 피망 반 개를 올려보세요. 점심에는 시금치 한 줌을 샐러드에 넣어보세요. 저녁에는 오크라를 데쳐서 무쳐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식탁은 콜라겐 공장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완전히 없애는 3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채소들과 함께 이 운동을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가 힘드신 분, 계단 오르기가 두려우신 분,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신 분들은 꼭 다음 영상을 봐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정보를 몰라서 불편함을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나요? 아버지가 손끝 저림으로 힘들어 하시나요? 형제 자매 중에 관절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나요?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데 10초면 충분합니다. 그 10초가 누군가에게는 10년의 건강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후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어르신의 회복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채소가 무엇인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망인가요? 시금치인가요? 오크라인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식탁을 바꾸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80세에도 산을 오르고 90세에도 손주와 뛰노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